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생활비를 벌어보자 라는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매월 나가고 있는 휴대폰 요금이나 월세, 보험료, 반찬값, 식대, 주유비, 공과금, 세탁비, 간식비, 자기계발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다 수급할 수는 없겠지만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 정도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이내 이 정도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월 내가 노동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더 좋겠지만은 일단 욕심을 좀 내려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족시켜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소액으로 하더라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수익을 실현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내가 무언가에 썼다라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돈이 묶여 있어요. 익절은 했지만 그 돈이 주식 계좌에 남아있다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재투자를 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더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수익 난 것마저 잃어버리고 거기다 원금까지 손실 보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영상, 이 컨텐츠는 앞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저도 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들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작은 수익을 실현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발생된 수익금을 활용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좀 더 목적성이 뚜렷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의 순서는요. 종목 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로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중단기적인 재료, 그리고 매매 동향, 캔들 차트, 그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목표가를 제 스스로 제시를 해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영상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식의 준박노트는 대박 수익보단 소심한 수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채널이고요. 추천 종목이나 대단하고 화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인 관계로 영상은 주말에 1회에서 2회 정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청은 화면 우측 하단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재생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리스트입니다. 여기 날짜는 4월 23일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총 4종목이죠. 카카오 게임즈, 알루코, 하이브, 만도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와 하이브, 만도는 제가 기존에도 한 번씩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흐름 속에 있었을 때 중단기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알루코란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중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로서 국내외 게임 시장의 PC와 모바일, VR 등의 글로벌 멀티 플랫폼 게임 기업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이 모습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4월 28일에 사전 예약이 오픈될 오딘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대작 중의 하나라고 보여서 요걸 메인 이미지로 놓아보았습니다. 자, 준박, 제가 생각하는 재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기대작 오딘이 4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식 서비스를 5월이든 6월이든 하게 되겠죠. 즉 상반기에는 일단 국내 서비스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도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딘이란 게임이 국내에서 흥행을 한다면은 그 모멘텀은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5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북미, 유럽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PC 온라인 신작 엘리온의 첫 번째 비공개 테스트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온이란 게임은 2020년 12월에 국내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12월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란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온이란 게임이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게임이라고도 좀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엘리온도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해외 서비스 시작한다. 즉
비공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1차, 2차를 진행한 다음에 엘리온도 해외에서 하반기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단기적인 재료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딘이 4월 28일에 사전 예약 오픈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이번 주에 흐름을 지켜볼 수가 있겠죠. 26, 27, 28, 즉 수요일날 사전 예약 오픈이 되는데 사전 예약 100만 명 돌파, 300만 명 돌파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아무래도 조금씩 주가에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사전 예약이죠 이게. 그럼 사전 예약이 끝나고 나서 5월이 됐든 6월에 공식 서비스 오픈을 하게 되면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매출 1위 이런 식의 또 호재가 발생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오픈을 했을 때 성공적인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 카카오 게임즈의 불안한 점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30만 주 약 133억 원인데요. 그거밖에 안 했던 카카오 게임즈의 대차 잔고가 현재 330여만 주로 1910여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10배가량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일부터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공매도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5일 기준의 누적 순매수량입니다. 자, 확연하게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란 걸 우리가 단순하게 보더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기관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현재 거의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 오긴 왔는데 과연 이 추가적인 수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투시는 최근에 매수세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큰 매수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누적 순매수량이 꽤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외국인이 주된 수급처로서 주가의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투신이 물량을 가지고 있고 연기금 또한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줬다는 게 매매 동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일봉 차트입니다. 4월 23일 금요일의 종가가 57,300원이었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준박이 생각하는 1차 매수가는 5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55,000원은 굉장히 현재 종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액으로 분할 매수해 볼 만한 위치이고요. 만에 하나 이 55,000원 밑단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5만원까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5만원과 55,000원 사이는 분할 매수의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라도 5만원 밑단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해서 물량을 덜어내거나 아니면 5만원까지 회복할 때까지 오랜 시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5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55,000원 1차 매수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만약에 이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5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59,000원은 최근 지난주 월요일날 올라갔었던 고가인 59,000원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1차 목표가로 잡아보았고요. 만에 하나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는 62,400원이 되겠습니다. 62,400원은 상장 첫날의 종가입니다. 상장 첫날의 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62,400원을 거래량이 실려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서 카카오 게임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존에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영상을 올렸을 때 앞서서 올렸던 영상들은 요 5만원 밑단에 있었을 때는 5만원 이하로는
계속해서 매집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5만 원을 지지받았을 때 이제 가격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5만 원 윗단으로 시세가 형성될 경우에는 이제 6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대작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오디인이라는 게임이 어느 정도 성과까지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의 사전 예약 몇만 명 돌파라든지 이러한 호재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의 1차 목표가는요, 59,000원. 요거는 이제 일본과 똑같죠. 그래서 59,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로 공통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63,400원입니다. 자, 캔들 보시게 되면 주봉 캔들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시가와 종가 요 사이가 63,400원이에요. 일봉상에선 62,400원이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로 2차 목표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봉상에서도 63,4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뒤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월봉 관점입니다. 월봉 캔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장 첫날에 만들었던 캔들의 몸통을 지금 돌파한 위치에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측이 안 돼요. 기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다 그냥 윗골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위치가 요 8만원대예요. 요 8만원 구간이기 때문에 상장 첫 달의 최고점이 요 8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월봉 캔들 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훨씬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상장 첫날에 종가했던 월봉 캔들 상의 56,200원 요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캔들이 쌓여지고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와 목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매수가는 55,000원이고요. 단지 이제 종가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소액으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요 5만원 사이까지는 자유롭게 분할 매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 만약에 이 5만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당분간은 지켜본다든지 기다렸다가 다시 5만원을 회복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차 목표가 일봉 캔들상에선 59,000원이고요. 주봉도 59,000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월봉은 65,000원으로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봉 캔들에서는 지금 현재가 상장 첫 달의 캔들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모호해요. 그래서 월봉 목표가는 일단 65,000원이라고 임의적으로 잡아놨고요. 2차 목표가는 일봉은 62,400원, 주봉은 63,400원입니다. 자, 이 둘은 약간 비슷하게 가죠? 예. 아무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패턴이 조금씩은 비슷하게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의 목표가는 알파입니다.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내용은 꼭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국내 최고 최대의 알루미늄 소재 전문 회사로서 전기, 전자, 통신 제품의 부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부품, 태양광 모듈 프레임과 알루미늄 거푸집 등의 산업용 소재, 아루사시와 프리모 샤시로 대표되는 건축용 소재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굉장히 기네요. 네, 알루코의 재료입니다. 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룹의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팩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했을 때 LG화학이 2020년부터 2031년까지죠. 대략 12년입니다. 이때까지 양산하는 폭스바겐 그룹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인 배터리팩 하우징을 수주했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회사 고강 알미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연결 매출 제외 영업외 이익이 마이너스 332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재료로 뒀냐면 알턴니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악재를 안고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안 좋았던 상황에 이 자회사인 고강 알미늄을 떼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마이너스 매출로 다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앞으로는
알루코의 행방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 플러스가 될 확률, 즉 단기 순이익도 적자가 아니라 흑자 전환으로 호재가 나올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또한 정세균 테마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배터리팩 하우징이랑 전기차용 배터리의 셀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 부품으로 배터리 셀의 열 방출을 위해 열 전도율이 우수한 알루미늄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루코의 1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누적 순매수량입니다. 자, 최근에는 기관이 순매수량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주체가 뚜렷하게 강력한 매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주체는 없어요. 대부분이 단타로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만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순매수량이 100만 주가 넘게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적 순매수량이 이렇게 비어있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는 최근에 연기금에서 누적되어 있는 순매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타 법인과 내 외국인도 순매수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알루코는 일단 외국인이 한번 기분 좋게 들어올 때 슈팅이 나와주고 빠질 때도 외국인이 시원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루코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알루코가 현재 보시다시피 이런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마지노선이 지금 현재까지는 4,500원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4,500원 부근인데 저의 1차적인 매수가는 5,000원 이하에서 소액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종가가 4,905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부터도 벌써 매수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매수가는 5,000원 이하로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2차 매수가 지지 라인이 4,500원까지, 즉 요 사이는 매수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까만 실선이 12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탈을 했지만 금방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금요일에도 어떻습니까? 121선을 뚫고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을 했어요. 물론 다음 주에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21선을 빠르게 회복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저점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5,000원 기준을 잡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 1차 목표가는 5,410원입니다. 보시다시피 5,410원이에요. 5,410원을 한 이유는 직전 고점의 몸통 캔들 부근입니다. 이 부근이 5,41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았고요. 그런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알루코의 신고가 영역이었던 여기가 5,870원 부근이에요. 5,870원 부근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경신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2차 목표가를 세워 보았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만에 하나라도 4,500원 밑으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할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빠르게 회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갈 경우에는 지켜보는 관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아니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5,000원과 4,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수익을 낼 때는 1차는 5,410원, 2차는 5,87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주봉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윗꼬리들이 많이 중첩되는 구간인 5,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았고요. 2차 목표가는 당연히 신고가 영역이었던 5,870원으로 일봉 캔들상의 목표가와 동일하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위로는 이제 알파예요. 이제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자, 이번에 월봉 캔들입니다. 월봉 캔들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져요. 아무래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월봉 캔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압도적인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윗꼬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묶여 있었던 분들에 대한 물량들을 여기서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가 그래서 6,000원대가 되겠습니다. 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6,000원 부근에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6,000원에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8,000원을 2차 목표가, 보시다시피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는 캔들의 몸통 부근이죠. 그 부분을 이제 딱 잘라서 8,000원을 2차 목표가로 두었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월봉 차트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알루코 매수잉역 5,000원, 지금 현재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즉 5,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4,500원까지는 자유롭게 그 사이에서 기준을 정하고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항상 분할 매수로써요. 자, 그런 다음에 일봉상의 1차 목표가는 5,400원, 주봉상에서는 5,500원, 월봉상에서는 6,000원이 됐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일봉상에서는 5,870원, 이제 직전 고점입니다. 근데 주봉상에서도 5,870원 마찬가지고요. 근데 월봉은 보다 높게 8,0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에 하나라도 매매 참고하실 분들은 이런 내용 꼭 읽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알아봤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한 주식 투자는 분명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좀 급하고 뭔가 빨리 수익 내고 싶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면은 손절 안 해도 되는데 손절을 한다든지, 혹은 수익이 났음에도 더 큰 수익을 욕심내다가 그 수익까지 다 잃어버린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시간적 여유를 잘 컨트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